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에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우리 동네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 여성 장근영 씨가 쓴 자전적 에세이죠. 어쩌려고 혼자 다녀. 낭독에는 성우 이지선 씨입니다. 정말 생각이 모자랐는지도 모르겠다. 의사가 분명 진행 속도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그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취업을 했던 것이다. 병원 일은 후임자에게 내어주고 6월 마지막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 7월이 되었다. 눈이 안 좋아진 걸 알고도 계속 콜센터를 다닌 것이 수개월이라 그동안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살지 조금씩 고민과 인터넷 검색을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정보에 한계가 있었다. 시각장애인. 이렇게 검색하면 가장 많이 뜨는 것이 시각장애인 복지관 사이트였다. 하지만 그동안 복지관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잘 몰라서 더 그랬다.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 정도로 알고 있었고 나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다 한 복지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어느 부서에 직업재활팀이 있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물어나 보자는 생각으로 번호를 눌렀다. 헉! 그런데 그곳에서 시각장애인 구직활동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다. 단 주로 헬스키퍼이고 다른 직종은 많지 않다고 했다. 헬스키퍼? 그게 뭔지 몰랐다. 그래서 흘려들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복지카드 사본을 가지고 내방하면 면담 후 구직을 알아볼 수 있게 안내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7월 말 학교가 방학을 한 작은 언니에게 부탁하여 함께 복지관에 방문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 절대 혼자 가고 싶지 않았다. 막연히 두려웠다. 띵동 띵동. 복지관 정문에 가니 벨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저건 뭐지? 왜 문 앞에 초인종이 계속 울리냐며 정문을 들어섰다. 처음 겪어보는 환경에 그냥 위축되었다.
나중에 복지관 직원에게 물어보니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소리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복지관 건물 내부는 깨끗했고 생각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장애인 수용시설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거나 여가를 보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곳이었다. 한번 가보고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복지관에 대해 오해했던 것만은 분명했다. 전화 통화를 한 직원과의 면담에서 당장의 큰 성과는 없었다. 그래도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이 안마사라는 것과 요즘은 각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복지정책의 하나로 안마를 해주는 헬스키퍼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마? 시각장애인이 안마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아는 게 참 없었다. 이야기를 듣고 안마에 관해 관심이 생겼는데 맙소사, 국가공인 자격증인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해당 교육기관에서 무려 2년이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2년? 생각보다 너무 긴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당장 할 일을 찾지 못하여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의아한데 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때 직원에게 전화해볼 생각은 못했을까 하는 것이다. 나중에 알았지만 공단은 장애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직원에게 전화해서 상담했으면 좀 더 다양한 직군의 직업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었기에 흘러가는 시간이 아쉬워서 며칠 전 다녀온 복지관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 점자 교육이 있었다. 점자. 그래,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글을 읽는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가는 시간도 아깝고 구직 기간 동안 점자나 배우자는 심사로 다시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 직원은 여러 사정을 듣고는 기초 재활 프로그램을 추천하였다. 중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 즉 기초 점자 교육과 보행, 음성 활용 컴퓨터, 일상생활 등 다양한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라 하였다. 프로그램에 기초 점자 훈련도 있고 다양한 훈련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구직을 할지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었다. 아주 좋았다. 그래서 바로 신청했다. 지난번에 직업재활팀에 복지카드 사본 등을 제출했었기에 다른 과정 없이 등록할 수 있었다. 복지관 기초재활훈련은 8월 말부터 시작되었다. 뜨거워진 대지만큼 나의 의지 또한 달아오르고 있었다. 시각장애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TV나 영화에서 본 시각장애인은 누가 있었을까? 복지관 훈련, 그리고 다른 시각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첫 만남. 겪어보지 않은 부분이라 좀처럼 짐작되는 바가 없었다. 우선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시각장애인은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시각장애인을 연기한 알파치노였다. 사고로 시력을 잃은 퇴역 장교역의 알파치노는 주말 동안 그를 도우러 온 아르바이트생 고등학생과 뉴욕에 간다. 그는 보이지는 않지만 향기로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능력을 보여주며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탱고를 추는 장면이 있다. 그 장면을 너무너무 잊을 수가 없다. 괴팍한 성격의 극중 알파치노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영화를 여러 번 내게 장애보다는 섬세하고 인간적이며 정의로운 모습만 남아있다. 다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은 스티비 원더이다. 이젠 시 러블리로 유명한 가수. 최근 방탄소년단이 등장한 그 유명한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 몇 년 전이다. 스티비 원더가 시상자로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손에 든 수상자 이름이 적힌 카드를 뒤집어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나만 볼 수 있는 거라며 막 흔드는데 관중들이 폭소했다. 그 수상자 카드는 점자로 되어 있었다. 그 장면이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다. 자연스럽게 웃고 즐기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 생각나는 것은 우리나라 영화 클래식이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실명한 조승우가 사랑하는 여인 손예진을 만나는 장면. 그녀에게 실명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만나기로 한 카페의 구조를 미리 익히고 동선을 연습했건만 결국 그녀에게 들키고 마는 장면. 너무나 가슴이 저려오던 장면이다. 아이고, 이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첫 직장에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생각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동안 비장애인으로 살아온 터라 시각장애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디 저자뿐이겠습니까? 중도 실명하신 분들 모두가 겪는 과정을 근영 씨도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준이 부릅니다. 사랑의 마음 가득히. 때로는 누군가 그리웠던 적도 있었지. 그렇게 혼자만 있던 기억은 이제는 안녕. 때로는 누군가 가슴에 품고 싶었었지. 외롭게 보냈던 지난 날들은 잊고만 싶어. 언제나 내 곁에서 날 위로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마음속 깊은 곳 그대 원하는 걸 있다면 내가 달려가 그대의 어깨를 따뜻이 감싸줄 텐데. 내 곁에 있다면 그대 원하는 건 모두 다 내가 그대의 가슴에 한아름 사랑의 맘 가득히. 때로는 누군가 그리웠던 적도 있었지. 그렇게 혼자만 있던 기억은 이제는 안녕. 때로는 누군가 가슴에 품고 싶었었지. 외롭게 보냈던 지난 날들은 잊고만 싶어. 언제나 내 곁에서 날 위로해줄 그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둘씩 생각해보니 영화, TV에서 시각장애인을 참 많이 보았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이고 유명인은 유명인이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은 어떨까?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기초재활 프로그램에 가는 첫날. 그 첫 만남이 무척 궁금하고 긴장되었다.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대화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떨까? 앞으로 훈련이 주로 이루어질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다. 들어가니 한 분이 와 있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다. 들어가 인사를 하니 나를 바라보고 인사를 했다. 저 시력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 예상대로 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보이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었다. 처음 만남이라 긴 대화는 없었다. 잠시 뒤 2명이 더 왔는데 모두 남자분이었고 전맹인 시각장애인이었다. 시각장애인은 크게 2가지다.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 그리고 저시력 시각장애인. 함께 훈련받는 인원은 나를 제외하고 총 4명이었다. 그런데 첫날 한 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분은 여성분이라고 했다. 올 사람이 모두 왔다. 분위기는 참 어색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만 있지 나이나 살아온 것이 다 달라 다들 선뜻 대화하기를 머뭇거렸다. 잠시 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자기소개를 했다. 이름, 나이, 사는 곳, 장애 등급, 그리고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이야기했다. 시각장애는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급수가 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증이 1급이고 6급까지 있다. 지금은 등급이 사라지고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등급을 사용한다. 그런데 어려서 등급을 받은 사람은 성장하면서 수술 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시력이 호전되었더라도 현재 상태와 무관하게 과거에 받은 등급을 그대로 가지고 있곤 한다. 어린아이의 경우 시력이나 시야 측정이 정확하지 않고 또 나이가 들면서 나아지기도 하는데 어려서 받은 등급대로 살고 별달리 등급 조정을 다시 받지 않아 눈의 상태가 6급 정도의 경증 상태임에도 여전히 1급의 급수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또 시각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시력과 시야 정도인데 나의 병인 망막 색소 상피 변성증을 예로 들면 시야는 좁고 시력은 좀 있으나 뿌옇게 보여 주변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보이는 정도가 다르다. 그런데 병원의 고정된 환경에서만 시력을 측정하니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때가 많음에도 적절한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만나면 법적인 등급도 묻지만 실제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묻게 된다. 그때 교정 시력이 0.1 정도였고 뿌연 선은 똑같이 아침에 나타났다가 오후에 사라지는 정도였으며 시야는 큰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색약이 좀 심해져 노란색과 분홍색, 군청색과 검은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서로 자기소개를 마치고 앞으로의 훈련 일정 등을 안내받고 첫날은 마무리되었다.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이야기를 살짝이라도 나눠본 첫날이었다. 어떨까? 하는 나의 궁금증은 별 의미가 없었다. 별거 없었다.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 그저 나처럼 눈이 안 좋거나 나보다 더 안 좋거나 할 뿐이고 별거 없었다. 괜한 긴장을 했다는 결론을 내린 날이었다. 4개월 정도의 훈련이 진행되었다. 중도 시각장애인이라 훈련을 하며 생기는 고충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 다양한 일들을 공유하다 보니 첫날과는 달리 어색함은 안드로메다로 갔다.
훈련을 받는 사람 중 나이가 50대였던 남자분은 나와 같은 질환으로 빛만 겨우 느낄 뿐 사물은 전혀 보지 못하시는 분이었다. 열심히 가장으로 살아오셨는데 느닷없이 다가온 시각장애로 많이 힘들다고 하셨다. 평소에는 밝으셨지만 이따금 보이는 우울함은 감춰지지 않았다. 인생의 반 이상을 눈이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마치 갓난아이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배워나가는 것이다. 나와 같은 질환을 가진 분이라 그런지 더욱 공감되고 마음이 아팠다. 또 나와 같은 질환의 40대 여자분도 있었다. 전맹은 아니지만 거의 보이지 않아 저시력이라 하기도 뭐했다. 그런데 그분은 좀 달랐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엄청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고 시각장애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거부감이 컸다. 경험에 의한 것인지 성격에 의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훈련 한 달 만인가부터 나오지 않았다.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전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동료 상담인데요. 근영 씨도 중도 실명한 분들이 받는 일상생활 재활 훈련 과정에서 만난 시각장애인들을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적잖은 위로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머자나 홀로 서기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궁금한 다음 이야기 다음 주 우리 동네 책방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장근영 작가의 어쩌려고 혼자 다녀, 낭독에는 성우 이지선 씨였습니다. 김종국이 부르는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